그런데요, 우리도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진 마당에 정말로 이 문제 조서 햇빛처에 회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나 기업들, 정치인들, 사회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2년 전에도 그러다가 또 덮어버렸죠. 매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게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한국에요, 이 국내 상장사 5곳이 케이먼 제도에 본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유명한 조서 햇빛처죠. 지난해 11월 상장 폐지된 평산차업집단의 본사는 케이먼 제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직물 염색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는 실체가 없는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정권 거래소는 뭐 하는 데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산차업은 홍콩 거래소에 원주를 상장한 뒤에 주식 예탁 접근이라는 형태로 코스피에도 상장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스톱이라고요, 중국에 유사하게 중국에 뭐 이런 두고 있는 섬유업체 같은 것이 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에 KDR 주식 예탁 접근 방식으로 상장했다가 사실상은 빚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걸로 알려져가 엄청난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혔고, 그걸 갖다가 상장 대행 작업을 했던 정권회사도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평차산업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2014년에 급락을 하며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게 딱 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 개선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회사가 한국에 이 주식 예탁 증권 형태로 상장이 되는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중국 회사들 한국에 이런 KDR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자, 국내 정시에서 평산차업과 같이 조서 햇빛처에 본사가 있는 상장사가 5개로 드러났는데요. 자, 국내 외국계 상장사 14개 중 크리스탈 신소재, 코라오 홀딩스, CKH, 글로벌 SM, 차이나 그레이트 등 5개사가 케이먼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 국내 외국계 상장사가 14개 중에 5개, 즉 3곳 중에 1곳 이상이 조서 햇빛에 있다는 겁니다. 전부 이상한 놈들만요, 우회적으로 한국에 상장을 하죠. 자, 이런 회사들을 그냥 둘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정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ICIJ 국제탐사보도협회가 이 추진에 의해서 공개한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100개 언론사가 참여했는데 유출 자료 가운데 코리아 때리면 검색되는 내용이 15,000건이고 한국에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이 195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저는 국세청이 오늘 좀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 가운데 노재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 여기에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자, 노 씨는 버진 아일랜드 등의 세계 유령 회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요. 이것도 대통령이 귀국해서 지시받고 조사할 겁니까? 얼핏 보면 언론이 명단을 공개하니까 국세청이 마지못해서 나서는 행태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국세청도 언론의 그 명단 공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명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간에 요즘은 국가 간의 세무 비리에 관한 정보 교류 협정이 많이 맺어졌어요. 이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탈세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공개된 명단하고 겹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국세청은 이번에 이 사태가 안 터졌으면 조사 중이다고 그러면서 넘어갔을 겁니까? 한국에 너무 유명한 재벌 회장님 가족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고위층들이 섞여 있어서 그거는 안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서 이런 소리를 합니까? 국세청은 여기에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어쩐다 하지만은
지난 국감 자료에 따르면요. 국세청은 이번에 여기 이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하는데 한국 측의 대표로 참가한 뉴스타파가 2013년에 공개한 조서 해피처 관련 자료를 입수해 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1324억을 추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국세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추징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해야죠. 아니 일반 사람들 조금만 탈세해도 그거 다 언론에 까발리고 하면서 집에 받으러 가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뭐 해서 TV에 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조세피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명단이 미리 공개되어 버리면 국세청 조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도망간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도 건질 것이 없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뭔 소리를 합니까? 대충 그 중에서 피레미들만 좀 하고 굵은 놈들은 안 하려고 하다가 공개되니까 불편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국어 명단 공개된 사람은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국세청은 방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명단을 공개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지난 2013년 1차 공개 때 국세청의 입장에서 애를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다면 엄정히 법에 의해 조치를 받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면요. 빼주고 안 빼주고는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세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모두 국세청 조사를 받았어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페이퍼 컴퍼니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다 세울 수 있다. 일단 정상적이고 깨끗한 사람은 페이퍼 컴퍼니를 말라 만들겠습니까? 참 근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모두 나쁘게 보진 않는다.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비거주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사람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 추려지는 것이라 설명을 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왜 조사를 안 하냐 하는데 역외 탈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페이퍼 컴퍼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되고 세무조사권 남용이 더 문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75억을 쓴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지금 다른 나라가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발표하는 입장하고요. 한국의 국세청이 발표하는 입장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데 지금 오바마가 한 이야기나 각 나라들이 착수하는 문제하고 이 한국의 국세청이 하는 문제하고 이 괴리를 한번 보십시오. 참 진짜 한국에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자 2013년에도 뉴스타파가요 182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명단에 전두환 아들 전재국, 김우중 아들 김선용, 그 다음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등 유력 인사 이름이 다수 있었는데 이 182명 중에서 세무조사를 실제 받은 사람은 48명에 불과했고 고발 조치가 취해진 인물은 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계속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대변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세청 똑바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파나마가 왜 이렇게 부패한 금융의 온산이 됐냐. 이 1980년대요. 파나마가 당시에 군 출신, 장군 출신 정치인 노리에가가 이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이던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리에가가 집권할 때요. 파나마는 마약 거래에 의한 돈 세탁에 완전히 그냥 본거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파나마 이 정치를 갖다가 그때 상원의원이고 지금은 국무부 장관인 존 케리는 마약 부패 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런 노리에가의 꼴을 못 봐서 89년에 파나마를 침공했죠. 그래서 노리에가를 잡아와 가지고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20년간 깜빵을 살렸고 지금도 프랑스하고 파나마에서 교대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리에가 축출 이후에 파나마는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고 돈 세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여전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파나마에 무슨 뭡니까 재봉사라고 그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일간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10년 세계은행이 대형 부패 사건을 묶어
펴낸 자료에서 파나마 국적 연루 기업이 미국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다음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주식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하고, 그 다음에 손쉽게 그 양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 재산 양도를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결론적으로요, 이 깨끗한 척하는 정치인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시진핑이나 뭐 룰라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드러난 이런 이 조세 비처의 회사를 두고, 그 위장회사를 두고 돈 장난을 쳐온 사람들 중에 한국인 명단도 만만찮은데요. 실제로 20조가 넘는 한국계 돈이 전 세계 조세 비처에 떠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외국인 자본인 것처럼 펀드로 위장해서 한국의 기업들의 오너가 그렇게 외국인 자본인 것처럼 빼돌린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갖다가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그럼 떼돈 벌겠죠. 정보를 다 하니까요. 그리고 온갖 정치 자금들이, 또 대형 공사를 벌였을 때 빼돌려 나간 돈들이, 또 대기업이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빼돌린 돈들이 이런 데를 떠돌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해외 부동산 구입 등으로 이어져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다하고, 그것이 일종의 게임의 룰입니다. 한국의 상륙기득권청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앞잡이들을 국제 금융사의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조기 퇴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 돈 해주고 먹고 사는 놈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자, 이제도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은 가난한 유리지갑을 가진, 한마디로 월급쟁이나 봉처럼 세금을 내고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될 사람은 다 빼돌려서 탈세를 하는 것이 용인되는, 한마디로 조세정의가 무너진 나라가 됩니다. 국세청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기 바랍니다.